현재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망하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비열한 일본의 독도 도발 국지전 가능성과 끝없는 영토 야욕. 중국 해군의 돌발적인 이어도 도발, 국지전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지자 강대국 한국 해군의 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언과 함께 한국군의 스텔스 전투함 KDDX의 건조 소식이 연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선진적인 현무 미사일 기술력을 구축했으며 관련된 미사일 기술력을 적극 수용하여 KDDX 스텔스 전투함에 적용하려 준비 중에 있고, 아시아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건조를 통한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이룩하려고 있습니다. 특히 보강된 성능의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함의 유효 사거리를 대폭 상승시켜줄 것이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강화격벽 시스템 멀티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KDDX 전투함의 방어력과 화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입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최고를 향하여 압도적인 예산 투자와 연구원 인력 투입을 통해 기술력과 경험 축적 능력을 상승, 대잠투함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을 밟아서고 기술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KDDX 구축함에는 일본과 중국산 미사일 발사대를 추월하는 신무기 형태의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를 80대 이상 장착하면서 방공 유도 미사일과 대잠수함 어뢰, 현무 미사일까지 모두 통합시키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다목적 스텔스 전투함으로 탄생합니다. 한국형 스텔스 구축함인 KDDX는 한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스텔스 전투함 개발 사업이며, 배수량 7,000톤 규모의 KDDX 구축함의 강력한 성능은 이전에 개발되었던 세종대왕급 KDX 구축함과 달리 전투함의 추진체계와 가스 터빈 엔진을 제외한 모든 미사일 무장체계 및 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다기능 레이더 및 소나를 100% 한국산으로 통일시킨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산 스텔스함입니다. KDDX는 스텔스 형상을 위해 전투함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다른 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KDDX의 형상을 보면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에도 굉장한 이점이 생김에 따라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수치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레이더 탐지 면적이 압도적으로 작아짐에 따라 스텔스 형상이 최대한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산 통합 전투 체계를 개발함에 따라 미국도 하지 못했던 X밴드 레이더와 S밴드 레이더를 동시에 배열하는 듀얼 밴드 통합 마스터 개발에 비로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 마스터라는 개념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데요. 통합 마스터에는 레이더, 통신, 전자전 체계 등 각종 센서들이 한 곳으로 통일시켜 이 같은 센서들을 이곳저곳에 분산시켰을 때 돌출 부위가 많아 레이더 반사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군의 레이더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통합 마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돌출 부위를 없애 적군의 레이더에선 KDDX를 단숨에 포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통합 레이더 마스터는 스텔스 군함의 필수적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합 레이더를 탑재하는 순간 대부분의 전파를 흘려보내 KDDX 같은 대형 함정을 적군의 레이더에서는 작은 어선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KDDX에 탑재되는 KVLS-2 미사일 발사대는 기존 KVLS-1에 비해 면적은 180%, 쉘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거대화되었으며, KDDX 전투함에 탑재될 개량형 미사일 발사대 KVLS-2는 크기가 더욱 커진 점에 따라 현무사 미사일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을 운용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대해진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에는 한류의 화약량을 3배 가까이 증축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KDDX 한 척만 보유하는 것으로도 한국 해군의 화력 증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발사대 기술력까지 KDDX에 적용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세계에서 한국은 전투함 건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텔스 전투함을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되는 국가로 등극할 것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전투함 KDDX에 대해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두려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연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만으로 스텔스 구축함 건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지만, 이러한 의문은 보기 좋게 박살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중간 정도 배수량과 스텔스 기능까지 추가된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인 KDDX가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KDDX의 엄청난 스펙을 직접 확인하기까진 대한민국의 함선 건조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KF-21 전투기의 시제기 공개 전과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소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해군의 신형 스텔스 구축함 도입에 부러워하며 한국은 계속 전투함정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이런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기 시작했죠. 중국 또한 KDDX 구축함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해군의 잠재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커뮤니티 소호에서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한 이후 유지 보수 비용에 허덕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뱉기 시작했지만, 이처럼 중국의 소망과는 달리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GDP 순위 9위에 안착했으며 국방 예산으로는 50조가 넘어가 일본을 최초로 초월했다는 속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광개토3 이지스 구축함과 KDDX 스텔스 구축함을 보유하기 위한 국방 예산까지 모든 것을 갖춘 것이죠. 현재 한국 해군의 군사력 강화와 기동 전달을 위해 2023년부터 건조가 시작되는 KDDX는 총 6척을 배치하려고 준비 중이며,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고구려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KDDX 구축함을 통해 총 18척의 전투함을 확보하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독도 침공 가상 시나리오가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후쿠시마와 도쿄올림픽 이후 급속하게 망해가는 일본이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독도를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서 발생했으며, 초계기 사건을 보듯 일본의 행동은 한국인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KDDX 스텔스 구축함 건조는 주변국들의 움직임에 가장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압도적인 자주 국방 무력만이 한국 영토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앞으로 건조될 KDDX 6척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 추진 중인 한국 해군 기동함대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우리나라의 차세대 스텔스 구축함이 우리 영해뿐 아니라 대양 해군으로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KDDX 스텔스 전투함은 연속적으로 미사일 로곤 설정이 가능한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 한 척의 KDDX 스텔스 구축함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다수의 적군 전투함을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KDDX 스텔스 구축함은 독도에서 국지전을 일으킬 일본 자위대의 구축함과는 비교조차 불허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의 영원한 전범국으로서 구축함에 공격용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해 유격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만 갖춘 형식의 반쪽짜리 성능의 전투함일 뿐이지만, 한국의 KDDX 전투함은 현무 미사일을 64대나 드는 발사대에 듬뿍 채워서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일본 전역과 중국 전역을 초토화 수준으로 직격 후 마음껏 폭격할 수 있죠.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마찬가지만, 핵심 포인트는 KDDX가 스텔스 구축함이라는 것이며, 해상 레이더에서 스텔스 KDDX 전투함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현무 미사일 폭격을 정신없이 맞아야만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대도시 전역을 유효 타깃으로 잡을 수 있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함 KDDX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명 대구구려 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